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 고용지표는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많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많이 빠졌는데 일부 연준 인사가 0.5%포인트 인하 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혹시 좀 경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번 일자리 데이터도 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을 좀 자극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주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한국 관련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3.7% 빠지고 야간 선물도 2.2% 빠져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우선 미증시 마감은 뭐 숫자가 말해주죠. 뭐 다우가 1% 빠졌고 나스닥이 2.5% 빠지고, 금리 내려가면 보통은 올라갔던 러셀 2000도 거의 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진 데다가 업종으로 보면 부동산이 보합 정도였고 나머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 시장이 좀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 출발은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빠지는 이런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 뒤로는 주가가 뭐 더 빠지진 않았지만 회복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뭐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뭐냐? 우선은 고용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2천 나오고 실업률이 4.2%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부진하긴 했지만 실업률이 예상치와 부합했고 지난달보다 내려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허리케인 때문에 좀 튄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맞나 보다. 그리고 뭐 세부 항목 보면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다든가, 다음에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이게 이제 이 수치가 올라가면 사람을 더 뽑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부 데이터 봐서는 고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래서 초반에 시장은 사고 치지 않았다. 이번에 고용 데이터는 사고 친 건 아니다. 다행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고, 이게 이제 초반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약한 고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중반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최근에 3개월을 봤더니 이번 달은 이번 달이지만 7월과 6월 수치를 하향 수정했어요. 7월은 11만 4천에서 8만 9천으로, 6월은 17만 9천에서 11만 8천으로 이 하향 조정한 걸 보더니 그러면 8월 수치도 어쩌면 10만일지도 몰라, 또는 10만 이하일지도 몰라, 실제로 수정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어쨌든 숫자 나온 건 이거니까 이거 무조건 하향 조정한다고 이게 빠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그렇게 나쁘게 해석될 건 없었다. 다만 이번 달 수치 하향 조정하는 거, 하향 조정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정도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이제 금리 내릴 때 됐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과열했다가 후퇴된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낮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1948년 이후에 평균 실업률은 5%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2, 4.3 이 수치는 고용시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3%대 실업률 나온 때가 몇 번 없었어요, 미국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번 실업률이 위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존 윌리엄스 말대로 뭐 지금은 나쁜 게 아닌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고용이 예상보다 나빠지면 인하폭을 키워야 된다. 0.5%포인트 인하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왜 저런 발언까지 하지? 그러면 고용이 뭔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건가? 지금 경제가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것보다, 아니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미국 언론 보면 오늘의 하락을 크리스토퍼 월러의 발언으로 시작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 이제 미증시 시황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을 직접적인 이유로 꼽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 근데 FOMC 이번 달에 이제 열리는 회의에서는 일단 0.25로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용 데이터 자체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0.25 내려놓고, 그 다음에 11월에 피컷이 아니죠. 하여튼 전보 인하라고 하나. 하여튼
0.5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은 일단 7대3 비율로 0.5보다는 0.25. 그런데 11월에 더 크게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아마 다이나믹하게 계속 예상치가 변할 거예요. 근데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0.5보다는 0.25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방향. 이게 연준도 0.5 내리면 좀 욕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내리지 그럴 거면 뭐하러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예측을 잘못했구만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어서 0.25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시장을 자극한 그런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환율이 오늘 보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또 오늘 기술주 약세를 유발했던 건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해버리면서 미국은 0.5까지도 내리면서 인하 속도가 빨라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일본은 이번 주에만 금리 인상 관련된 언급을 한 당국자들이 연이어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엔달러 환율이 더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환율 빠질 때마다 투자들은 이제 엔캐리 걱정을 하잖아요. 엔캐리 자금 이탈. 이러면 그러면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요번에도 많이 빠지겠지 이런 우려가 자극이 됐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 연이어서 악재 나오니까 그러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10% 넘게 급락을 했고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JP 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왕이 자사주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고 이게 사실 자사주 매각하면 몇 주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뉴스 검색해 보면 몇 주 내내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은 자사주를 정리하는 게 예정이 돼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은 뭔가 좀 겁을 먹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엔캐리와 반도체주의 어떤 하락이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이 2020년 그 3월 이후에 최대 낙폭. 근데 2020년 3월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폭락한 이후에 주간 낙폭으로는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걱정도 좀 슬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 수정치가 지금 하향 수정됐거든요. 2.8% 정도 EPS 수정치가. 그래서 이러다가 실적을 더 낮춰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자막을 잘못 썼는데 한국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3.72% 빠졌고요. 그다음에 야간 선물은 그 2.21%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환율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초에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좀 고전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고전하면서 출발하면서 월요일부터 데이터상으로는 바로 우리 증시도 이제 과매도로 내려가게 돼서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는 좀 봐야겠죠. 자, 시황 요약해 보면 수급 공백기의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것 같은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투기 세력들 또는 이제 파생 쪽에서 좀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인데 자꾸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원래 고용 데이터는 하향 수정이 돼요. 하향이든 상향이든 일종의 속보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보정을 해서 제대로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워낙 크게 수정되다 보니까 이번 고용 데이터를 어떻게 믿지? 이런 부분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업률이 그래서 중요한데 뭐 실업률은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도한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지표, 중요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 보고 싶은 지표 다 나왔거든요. 이제 FMC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FMC하고 금리는 내리는 걸 확정적이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반응을 할 때가 됐다. 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게 되는 블랙아웃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뭐 세부적인 어떤 지표, 환율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건 내일 다시 설명은 드릴 거고 8월과 9월 연이어서 첫 3일 동안에
2.5% 넘게 빠진 게 2008년도 10월 이후 처음이에요. 예, 근데 2008년 10월이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잖아요. 근데 2달 연속해서 그 2.5%첫 거래 3일 동안 연속해서 빠진 거는 극히 드문 현상인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예전에 그때라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죠. 근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파생 세력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수가 공백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중단됩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10월부터 3분기 실적 나오는데,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부 정보 가지고 이제 주식 매수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시점에 돌입하니까 매수가 비고, 또 일부 연기금 같은 곳에서 대선 전에 현금화 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선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지출하고, 다음에 뮤추얼 펀드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합니다. 그리고 휴가 갔다 온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는데, 재편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익률이 나쁘거나, 아니면 재편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부터 하고 그 다음 매수를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매도 우위인 상황, 그 다음에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돼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겹쳐서 9월에 원래 시장은 좀 안 좋긴 했잖아요. 근데 이번이 좀 유난해요. 그러니까 9월이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낙폭이 좀 유난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파생 쪽에서 유난히 흔드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경우도 또 지금 금투세라는 그런 변수가 또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매수 공백기 또는 매수를 자제하게 만드는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좀 시장을 유난하게 흔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난 8월에 이게 그 폭등을 하면서 이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20이 상단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10과 20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원래는 그 이상에서 움직이던 건데, 이제 최근 수십 년 동안 보면 10과 20 사이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인데, 이게 오늘 휴가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정도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버슈팅 된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뭐 금융위기 관련된 데이터도 보이고, 막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가 피크가 돼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한 번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 데이터도 이제 보면서, 이게 더 흔들려고 하겠구나. 맞아, 흔드는구나. 아니면은 요걸로 마무리하는구나라는 게 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이제 변동성 지수의 흐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막 겁을 먹을 건 아닌 것.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또 어느 정도 이후에 또 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 살이 100만 개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 또 복원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지만 않고, 막 불안한 분노 이런 거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럴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갈아탈까? 이런 것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거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게 합리적인 종목들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되게 잘하는 트레이더들도 이번 번에 되게 많이 타격을 입었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 열심히 저점에서 나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각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성 감수하고 매수해야겠다, 아니면 더 빠질지도 몰라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긴 한데, 이럴수록 좀 마음이 차분한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